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양 처음 입문했을 때죠.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10년 지나나 안 지나나 뭐 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익힌 기술로 지금까지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보면 사람 심리는 10년이 지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 이 녹음 뭐 몇 년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그분과의 접촉이 뭐예요? 전화죠. 전화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보기 전에는 전화가 자기의 얼굴이 되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자기의 제2의 얼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목소리의 볼륨도 조금 자기가 톤 약간 높이고 또 목소리의 미등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 자체의 함축적인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을 표현을 해내야 돼요. 그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상대가 듣기가 좋은 목소리고 왜 이런 친구 있잖아요. 자기는 말을 하는데 상대는 잘 못 알아듣는다든가 손님 중에도 그런 손님 있죠. 뭐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말을 한다고 해서 꼭 상대가 그 말을 100% 전달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이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들 있죠. 근데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잖아요. 그죠? 말을 어느 정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설득력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감과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때 상대가 쏙 알아듣게끔 한 번에 잘 알아듣게끔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목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게 사실은 얼굴보다 더 손님한테 빨리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도요. 얼굴도 중요하죠. 얼굴도 중요하지만 역시 브리핑 때도 목소리는 많이 좌우합니다. 믿음감 있게 하려면 말의 속도도 좀 조정해야 되고 말의 높이도 높낮이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자기 말의 발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분양하는데 단축하게 배우려면 브리핑하는 뭐 어떤 자기 현장의 장점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다 좋아요. 좋지만 그 설명하는 거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그림이나 또는 뭐 어떤 자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거는 말로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꼭 한 번쯤은 확인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 색깔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라는 게 쉽게 안 나와요. 계약이라는 거는 브리핑하고 또 틀리는 노력의 산물이에요. 계약은 브리핑을 잘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브리핑은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분양하다 보면 저도. 근데 계약을 잘 시킨다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은 브리핑은 한두 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브리핑을 잘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의 장점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계약이 나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리핑을 잘 해도 역시 목소리는 중요하다.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거기가 제일 질문이 많은 게 뭐겠어요? 첫 질문에서 거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몇 평이에요? 또는 어떻게 돼? 깎아줄 수 있어요? 임대는 들어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죠? 대부분의 질문을 적어보면 10개 안짝이에요. 여러분이 전화 오는 거를 처음에 오는 전화를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그걸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한 10개 내외로 질문이 압축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질문들이 거의 아마 50% 차지할 거예요. 그 외에는 좀 특수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보통 손님 중에 그냥 궁금증이 있다고 전화하지는 않아요. 궁금증은 어느 정도 있어야 전화를 하냐면은 상당히 궁금해야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광고 매체라는 게 몇 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아파트, 뭐 땅 여러 가지 분양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내 거 물건을 보고 내 광고물을 보고 나한테 전화한다는 건 뭐예요? 상당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분이 최고의 물음표를 가졌을 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전화에 대해서 답할 때 아까처럼 몸에 목소리의 힘이 믿음감과 리듬 그리고 높이 그리고 속도 뭐 이런 게 아주 좌우가 되겠죠. 제2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명심하세요. 목소리는 자기의
제2의 얼굴입니다. 영업에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답을 제가 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끊고 제가 그러면 약속 날짜를 언제 오시겠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힘들고요. 그죠? 이 말부터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토요일 날 갈게요. 아니면 자기가 일요일 날 시간 되니까 일요일 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를 통화했는데 지금 갈게요. 또는 좀 이따가 저희 와이프가 퇴근하니까 끝나면 제가 오늘 밤 8시까지 갈게요. 만약에 손님께서 여러분이 설명했는데 오늘 온다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설명을 정말 잘했던가 아니면 그분이 정말 꽂혔던가 그런 분들은 오늘 방문해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와요.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뭐예요?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제 설명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울이지 않고 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토요일 날 주말에 방문할게요. 일요일 날 갔다 그쪽으로 갈게요. 이런 식의 약속이 잡히고 끊으시죠. 이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처음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기다리지죠. 왠지 왜? 화요일 날에 토요일 날 온다는 손님이 하나 잡혔고 목요일쯤에 또 토요일 날 온다는 손님이 잡혔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개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거기서 실망을 할 거예요. 왜? 거의 안 오죠. 100명의 손님을 약속했다면 올 확률은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 80%는 안 와요. 그런데 또 그 정도는 괜찮아. 왜?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요일 날 방문이 2건 잡혔다 치자고요. 대부분의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일하러. 왜? 돈과 직결되니까요. 그죠? 계약이 나면 곧 수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일요일 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일요일 날 나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분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 먹고 올려나 또는 교회 갔다가 있다가 올려나 그리고 여러분은 오전을 그냥 기다리지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달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3시 되면 약간 조바심이 오죠. 그러면 2, 3시쯤 되면 이제 자기도 어떻게 돼요? 집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봅니다. 대부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일요일 날 깜빡했습니다. 또는 뭐예요? 이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한번 둘러봤어요.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예 딴 역석으로 딴 데가 등산 가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지금 등산인데 모임이 있어 죄송합니다. 끊어버려요. 그날 기다렸던 게 뭐예요? 자기 일상을 하나도 못했던 거잖아요. 가정에 있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자기도 취미가 있고 자기도 등산 가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손님이 2팀 온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다리는데 안 와봐요. 그 허망함은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놓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언뜻 이야기 들으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끊으시면 언뜻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절대로 그걸 그대로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럴 때는 언뜻 자기가 설명한 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잡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날 못 오고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날 오신다는 분들 전화는요 반드시 약속을 잡을 때 토요일 날 전화인데 예 그럼 제가 일요일 날 가겠습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내일 몇 시쯤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내일 뭐 개인적인 일로 결혼식이 있어서 뭐 어디 갔다 와야 된다든가 저도 내일 뭐 교회를 나가는데 몇 시쯤 시간 되는데 오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3시 어떨까요? 2시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시간을 잡으세요.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왜? 나도 당신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을 버리고 오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면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분 큰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듯이 흘러요. 일요일 몇 시? 제가 그 시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시 그러면 제가 가끔은 바꿔야 돼요. 1시 말고 1시 반이었대요, 이렇게. 왜? 그냥 1시 그랬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1시 그러면 1시 반요. 이렇게 한번 따지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귀에 더 박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만약에 못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오전에 전화를 줍니다. 1시 반에 가기로 선님인데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미리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출근하려다가도 안 해도 되고 1시가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할 명분도 있고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특히 주말 일요일 나오신 분들은 시간을 그쪽에서 몇 시라고 하면 내 주장도 펼치세요. 2시라면 2시 20분쯤 어떨까요? 이건 뭐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대한테. 2시라 그러면 2시 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몇 시라 그러면 나도 몇 시 이렇게 조율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요. 상대가 지켜요. 무턱대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배우는 것도 늦어요. 제가 그 다음 하나 더 이야기한 거는 시간 약속은 그렇게 하고 손님이 아까 제가 궁금할 때 전화를 한다 그랬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묻는 질문이 아까 대충 10개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주 설명을.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분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하죠. 왜? 광고지만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뭐 위치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어디예요? 몇 평이에요?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 조율은 돼요? 너무 비싼데 싼데 평수는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은 그 질문은 답은 해줘요. 분명히 해주는데 그 질문 플러스 여러분이 남겨둬야 될 질문이 또 궁금증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10평입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쓸 수 있는 평수가 한 10평 숨겨져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손님 어떻게 돼요? 1층에 10평 정도, 실평수 10평 정도 생각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얼마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예요? 예, 10평 맞습니다. 근데 보너스로 쓸 수 있는 평수가 한 5평 정도 더 있어요. 또는 어떻게 돼요? 보조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궁금증이 더 커지죠. 10평만 생각해가 가격을 생각했던 건데 테라스가 앞에 엄청 넓어요. 직접 와서 보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그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은 풀어주되 더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쪽에서 묻는 거를 대답을 하잖아요. 궁금증이 풀렸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어떻게 돼요? 쭉 자기 건물의 자랑을 하든가 자기 건물의 장점으로 설명을 일관했다면 뭐 사거리 코너라든가 역앞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장점은 기본으로 하시고 조금 더 자기만의 물음표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더 물음이 되게끔 더 와서 궁금증이 유발되게끔 이렇게 답을 하고 답을 만드세요. 더 큰 궁금증을 유발시키세요. 그래야 그분이 옵니다. 와서 안 할 망정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문할 때 많이 실수했던 거였어요. 이 두 개는 꼭 잡으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